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78살이고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 산다고 하기도 뭐하고 딸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해야 맞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좀 씁쓸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저처럼 미국에서 늙어가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며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교사라는 직업이 꽤 괜찮았거든요.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직업이었죠. 딸 하나 키우는데 별 어려움 없었고 미영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호학과 들어갔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간호사면 어디 가서도 굶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미영이가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배우고 견문도 넓히겠다면서요. 그때는 1년만 다녀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거기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딸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미영이가 워낙 고집이 세니까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995년에 결혼식 참석차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렸는데 하늘이 정말 높고 파랗더라고요. 한국보다 공기도 좋은 것 같았고요. 사위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하고 저희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미영이도 행복해 보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국에 혼자 남겨진다는 거였어요. 아내는 미영이가 중학생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딸이 전부였는데 그 딸이 지구 반대편으로 가버린 거죠. 처음 몇 년은 그냥 참고 살았어요. 편지 주고받고 가끔 전화하고. 그때는 국제 전화비가 비싸서 길게 통화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러다가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또 보고 싶어서 다시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미국으로 오세요. 손녀들 키우는 거 도와주시고 저희도 아빠 모시고 살겠어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혼자 사는 게 점점 외로웠거든요. 퇴직도 얼마 안 남았고 미영이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1998년에 이민을 왔습니다. 영주권 받는 것도 딸이 다 알아서 해줬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어요. 손녀들 학교 데려다주고 집에서 한국 음식 해주고. 미영이는 병원에서 일하느라 바빴는데 제가 집안일 도맡아서 하니까 많이 고마워했어요. 손녀들도 할아버지라고 잘 따랐고요. 그때는 정말 미국 이민 잘한 것 같았습니다. 영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쉽게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었어요. 마트 가서 장 보고 은행 가서 일 보고 그 정도는 괜찮았거든요. 미영이가 중요한 일은 다 통역해줬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손녀들이 커가면서 한국말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영어로만 대화하고 저한테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신 그냥 그랜파라고 하고. 한국 음식도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피자나 햄버거 같은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미영이도 점점 바빠졌어요. 병원에서 야간 근무도 하고 주말에도 오버타임 자주 했거든요.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줄어들었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지냈어요. 진짜 문제는 제가 70살 넘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당뇨도 생기고 혈압도 높아지고 가끔 깜빡깜빡하는 것도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해서 냄비를 태운 적도 있어요. 미영이가 그때 정말 놀라더라고요. 아빠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하면서요. 그때부터 미영이가 저를 혼자 두는 걸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초기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심하지는 않지만 점점 진행될 거라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막막했습니다. 미영이도 울먹이더라고요. 의사가 설명하는 건 절반도 이해 못했어요. 영어로 된 의료 용어들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미영이가 통역해줬지만 그것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미영이도 간호사라지만 치매 전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하는 의사를 찾아서 다시 갔어요. 코리아타운에 한국 의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결론은 똑같았어요. 계속 진행될 거고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였죠.
그때부터 미영이가 고민이 많아졌어요. 저를 혼자 두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사위도 일해야 하고 손녀들은 학교 가야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미영이가 야간 근무 줄이고 저 돌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 스케줄 바꾸는 것도 어렵고 무엇보다 야간 근무 수당이 꽤 컸거든요. 그 돈이 없으면 생활비가 빠듯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미영이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미영이 남편이 직장을 잃은 적이 있었대요. 몇 년 전에요. 그때 하우스 페이먼트 밀릴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 혼자 벌어서 가족 4명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위도 다시 일하고 있지만 그때 빚도 좀 생겼고 손녀들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영이가 간병인을 구해보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간병인이 뭐야? 했죠. 한국에서는 가족이 돌보는 게 당연했거든요. 특히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건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설명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전문 간병인이 돌보는 게 더 안전하다고 의료 지식도 있고 경험도 많다고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내가 딸한테 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미영이가 워낙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처음에 간병인 에이전시에 연락했을 때는 별거 아닐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도 가끔 간병인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에 얼마 정도 하겠거니 했죠. 그런데 에이전시에서 가격표를 보여주는데 눈을 의심했어요. 24시간 케어가 한 달에 6,000불이라고 하더라고요. 6,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거의 800만 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 한 달에 80만 원인데 간병비가 그 10배라는 거잖아요. 12시간만 해도 3,000불이라고 했어요. 미영이도 그 얘기 듣고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우리 가족 한 달 생활비보다 많다면서요. 그래서 다른 에이전시도 알아봤는데 거기도 비슷했어요. 조금 싸거나 조금 비싸거나 그 정도 차이였죠. 에이전시 사람이 설명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는 미니멈 웨이지가 높아서 간병비가 비싸다고 거기다 세금이며 인슈런스며 다 포함하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24시간 케어는 간병인이 2명이 교대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24시간 내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미국에서 늙는다는 게 얼마나 비싼 일인지. 한국 같으면 자식이 돌보거나 그게 안 되면 요양원에 보내거나 했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게 돈이더라고요. 미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메디케어가 있으니까 일부는 커버될 거라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미국 와서 65살 넘으니까 메디케어 자동으로 생겼거든요. 미영이가 신청해줬고요. 그런데 메디케어 오피스에 가서 알아보니까 간병인 비용은 거의 커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킬드 너싱 케어만 제한적으로 커버된다고 그것도 의사가 메디컬리 네세서리하다고 써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소득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연금하고 미국 SSI 받는 게 기준을 넘는다는 거예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보험은 안 되고 정부 지원도 못 받고 그렇다고 3,000불씩 낼 형편도 안 되고. 미영이가 계산해 보니까 그 돈이면 자기 월급의 절반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라도 구해보자고 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이라도 와서 봐주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루 4시간씩 주 5일이면 한 달에 1,200불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었죠. 미영이가 고민 끝에 말하더라고요. 아빠 혹시 한국으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국이면 국민건강보험도 있고 장기요양보험도 있잖아요. 그쪽이 훨씬 경제적일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이 저를 한국으로 내보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미영이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거였겠지만 제게는 버림받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일단 집이 없었거든요. 예전에 살던 집은 이민 올 때 팔았어요. 그 돈으로 미국에서 초기 정착 비용을 댔고요. 그리고 25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무엇보다 손녀들을 못 보게 된다는 게 제일 아쉬웠어요. 비록 요즘은 대화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제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한국에 가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며칠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없고.
미영이도 저를 보면서 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사위는 아무 말 안 했지만 간병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한국 교회 집사님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PLC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고 한번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미영이가 알아봤더니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었어요. PLC는 프로그램 네임 오브 ALL에서 인클루시브 케어 포 더 엘덜리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5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종합 케어 프로그램인데 주간보호센터에서 의료 서비스하고 사회활동을 제공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로 비용을 대부분 커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신청하러 갔을 때 담당자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그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제 상황이면 PLC에 등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서 몇 달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임시로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고요. 비용도 PLC보다는 비싸지만 간병인보다는 훨씬 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데이케어 센터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상태도 더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휠체어 타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더라고요. 한국 분들도 계시고 같이 얘기할 사람들도 생기고. 무엇보다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전했어요. 간호사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약도 챙겨주고 혈압이나 혈당도 체크해주고. 미영이도 그 사이에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았어요. 제가 안전한 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미안했는데 나중에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후에 PLC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의료진들이 제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주고 치매 진행을 늦추는 활동들도 시켜주고 물리치료도 받고 사회복지사랑 상담도 하고 가장 좋았던 건 한국 분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저처럼 자식 따라 이민 와서 늙어가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니 저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아들이 3명인데 다들 바빠서 돌볼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아파트에서 지내시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으셨대요. 그 이후로 PLC에 오게 되셨다고 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딸이 간병인 비용 때문에 집을 팔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을 여기서 겪고 있는 거죠. 자식들은 나름대로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부모 돌보는 일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손녀들이었어요. 제가 데이케어 센터 다닌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별 관심 없어 하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집에 계속 있으면 무슨 일 생길까봐 걱정했다면서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우리 할아버지는 시니어 센터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노인이 전문 시설에서 케어받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족이 무조건 모셔야 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사위도 처음에는 좀 어색해하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PLC에서 건강관리를 받으니까 응급실 갈 일도 줄어들고 집에서 사고 날 위험도 없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게 제일 컸죠. 미영이는 처음 몇 달 동안 정말 미안해했어요. 아빠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고 한국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센터에서 괜찮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한국식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간병인 쓰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하기보다는 사회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더 현실적이었어요. 한국 연금하고 미국 SSI 받는 돈으로는 간병인 쓸 엄두도 못 냈는데 PLC 프로그램 덕분에 의료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센터에서 만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어떤 분은 자식들이 아예 연락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간병인 비용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다 쓰셨다고 하시고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딸이라도 걱정해주고 PLC 같은 프로그램에라도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 미영이가 가끔 물어봐요. 아빠 미국 온 거 후회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복잡해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미국에서는 늙는 것도 돈이고 가족이라고 해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후회하지는 않아요. 손녀들 키우는 거 도왔고 미영이가 간호사로 성공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PLC에서 만난 분들처럼 여기서도 나름대로 늙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가끔 한국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부러워해요. 미국에서 사시니까 좋겠다고 딸이 간호사니까 걱정 없겠다고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도 늙으면 힘들고 돈 없으면 어렵고. 다만 시스템이 다를 뿐이에요. 한국 같으면 자식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자식들도 힘들고 부모들도 미안해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부담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요. 지금은 PLC에서 주 5일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센터에서는 또래 분들과 얘기도 하고 간단한 운동도 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활동적이에요. 미영이도 이제는 제가 센터에 있는 동안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고 해요. 야간 근무도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 수당으로 손녀들 대학 등록금도 모으고 집 융자도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손녀들은 이제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이에요. 한국말은 거의 못하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라고 챙겨주려고 해요. 가끔 센터에서 만든 작품 같은 거 가져가면 좋아하더라고요. 쿨 그램 RANDPA 이러면서요. 제가 치매 진단받고 간병인 얘기 나왔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한 달에 $3,000라는 얘기 들었을 때는 이민 온 게 잘못이었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늙는다는 게 한국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걸 그때서야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여기서는 가족의 정보다는 시스템과 제도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나름대로 괜찮게 살 수 있고요. 물론 아직도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혼자 요리해 보려고 하면 미영이가 위험하다고 말리고 예전처럼 손녀들과 긴 대화를 나누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게 현실이니까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센터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이승만 할아버지는 작년에 한국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자주 면회도 오고 한국 음식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하지만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여기서 25년 넘게 살았고 미영이 가족들이 제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PLC에서 만난 분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미영이가 걱정할 것 같아요. 저 혼자 한국 가서 지내는 걸요. 여기 있으면 적어도 주말에는 만날 수 있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올 수 있잖아요. 한국에 가면 정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요. 미국식으로요.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PLC 버스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운전기사분이 구두 MORN IN그램 미스터 파크 하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센터에 도착하니까 평소처럼 지내는 분들이 저를 반겨주시고요. 점심시간에는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한국 분들이 많아서 한국 음식도 자주 나와요. 비록 집에서 해먹는 것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마운 일이죠. 오후에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간단한 계산 문제도 풀고 옛날 얘기도 하고. 제가 한국에서 선생님 했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더라고요. 가끔 제가 아는 역사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기도 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코리아타운 거리에 한글 간판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25년 전 처음 왔을 때는 이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웠는데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됐네요. 집에 도착하니까 미영이가 아빠 오늘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처럼 긴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 안부는 묻고 살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손녀들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 산책을 가기도 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상상했던 미국 생활과는 많이 다르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미국에서 이민자로 늙어간다는 것의 현실이죠. 간병인 한 달에 $3,000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내가 딸한테 짐이 되는구나, 이민 온 게 잘못이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였을 뿐이고 다른 방법들도 있다는 걸요. PAC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 한국 교회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미국 시스템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길이 있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미국에서 늙어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미리 알아보세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PAC 각종 시니어 프로그램들. 복잡하지만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해요. 저는 처음에 딸이 저를 버리려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게 돈이에요. 하지만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돈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78세고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안전하고 괜찮은 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미영이가 가끔 말해요. 아빠가 용감하게 적응하셨다고 자랑스럽다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내일도 PAC 버스가 저를 데리러 올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죠. 평범하지만 안전한 하루,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하루가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늙어가는 78세 이민자의 현실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